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고 어둠 속에서 차가운 칼날을 휘둘렀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영원한 오빠, 가수 남진 씨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입니다. 1989년 11월 4일 새벽, 서울 장충동 타워 호텔 주차장에는 비명과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톱스타 남진이 쓰러졌고 그의 허벅지에서는 멈추지 않는 피가 솟구쳤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그에게 의사가 내뱉은 첫 마디는 천운이었습니다. 단 5mm. 그 좁은 차이가 남진이라는 거장의 생사를 갈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의 난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칼날 뒤에는 3년 전 목포에서 시작된 지독한 악연과 복수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무대박 이야기에서는 그날 밤의 공포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경이로운 용서의 뒷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인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남진 씨는 고향 목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고향 팬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고 싶어 목포에 직접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시절 지방의 유흥가는 이른바 업계들이라 불리는 조직폭력배들의 이권, 다툼이 치열했던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조직원이 남진 씨의 클럽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직원을 위협하고 손님들을 쫓아내는 무법천지였죠. 보통의 연예인이라면 이미지가 두려워 적당히 돈을 쥐어주거나 합의를 봤을 겁니다. 하지만 해병대 출신의 자존심, 그리고 정의감이 남진 씨를 움직였습니다. 내 고향에서 이런 법은 없다. 그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단호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신고로 인해 지역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한 세력을 호령하던 조직은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그들에겐 남진 씨가 고마운 스타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린 원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감옥 창살 너머로 그들은 차가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나가는 날 반드시 갚아주겠다. 3년간 갈아온 칼날이 서울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1월 4일, 남진 씨는 타워 호텔 카바레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마쳤습니다. 땀방울을 닦으며 일본에서 온 귀빈들을 배웅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섰을 때였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낯선 청년 3명이 다가왔습니다. 남진 씨 되십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번쩍이는 흉기가 남진 씨의 왼쪽 허벅지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비명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남진 씨는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범인들은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고 호텔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응급실로 후송된 남진 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지인들이 숨을 죽이던 그때 수술을 마친 의사가 믿기 힘든 말을 전합니다. 선생님은 조상님이 도우셨습니다. 칼날이 대퇴동맥을 불과 5mm 차이로 비껴갔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면 선생님은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겁니다. 당시 의사는 칼끝이 혈관을 건드리기 직전 멈춘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5mm의 거리, 그것은 하늘이 우리 가요계의 거장을 지켜낸 기적의 간격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일부 언론과 경찰은 겁을 주기 위한 행위였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들은 허벅지를 노렸을까요? 여기에는 조직폭력배들의 잔인하고도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법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살인 미수 대신 상해죄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가장 좋은 부위가 바로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허벅지 대퇴동맥 공격은 치명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혈류량이 많은 이곳이 절단되면 지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계산된 살인 시도입니다. 남진 씨는 그저 운이 좋아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까지 밀려났다가 기적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남진 씨가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뜻밖에도 그의 영원한 라이벌 나훈아 씨였습니다. 6070년대 가요계를 양분하며 팬들조차 서로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게 경쟁했던 두 사람. 하지만 동료의 비극 앞에 라이벌 의식은 없었습니다. 나훈아 씨 역시 과거 무대 위에서 얼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던 아픔이 있었기에 이 소식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당시 연예계 후문에 따르면 나훈아 씨는 대외적인 노출을 자제하면서도 지인들을 통해 끊임없이 남진 씨의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다시 노래할 수 있겠나? 비록 직접 병실을 찾지는 못했지만 라이벌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진심 어린 걱정이었죠. 남진 씨 역시 훗날 나훈아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은 역설적으로 두 거장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희끗해진 어느 날, 남진 씨는 한 호텔 커피숍에서 낯선 중년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날 밤 칼을 휘둘렀던 가해자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철이 없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그는 이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진 씨는 떨고 있는 그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그날 내가 죽었다면 당신은 살인자로 평생을 망쳤을 텐데 이렇게 살아남아 가족을 이루고 사니 참 다행이요. 남진 씨는 그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남진 씨를 형님으로 모시며 성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증오를 증오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5mm의 차이는 하늘이 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완성한 것은 남진 씨가 보여준 용서였습니다. 만약 그가 복수를 선택했다면 우리 곁에는 오늘날까지 노래하는 영원한 오빠 남진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 끝에서 돌아온 그가 택한 것은 미움이 아닌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어쩌면 놓지 못하는 원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대박 이야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진 씨의 앞날에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응원하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